안녕하세요, 광화문성입니다. NBA 확정본 분석을 할 건데 9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9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분석 대부분 이제 초안 분석에서 했고 빠르게 결과 위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좀 근데 기준점이나 여러 가지로 해외 배당에서 변경이 많아가지고 아마 오전에 이제 7시 넘어 8시쯤 되면은 기준점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휴스턴 대 필라델피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케빈 포터 주니어가 GT에서 아웃이 됐고 맥시가 빠졌어요. 필라델피아는 맥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오바를 봤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템포를 푸시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템포를 좀 이끌어주는 빠른 템포를 이끌어주는 부분은 맥시거든요. 필라가 엔비드 때문에 결국 지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간간히 이제 템포 푸시를 하거나 빠르게 갈 때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맥시가 있는데 맥시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난 경기 오바를 봤었는데 기준점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210필까지 좀 떨어졌는데 요걸 안 적어놨네. 오바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바 같긴 한데 일단은 우드도 빠져가지고 오바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필마만 그대로 볼게요. 해외는 14예요. 그래서 몇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13.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필라델피아 마인승을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드가 빠져있고 아직도 에릭 고든 GTD에다가 맥시가 빠졌다고는 하나 쉐이크 밀튼이 들어와서 사실 우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데니얼 타이스 정도는 엔비디가 공만 잡으면 득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점이 좀 높은 부분에서 리스크는 있다. 휴스턴이 원정 포지션인 점도 그렇고 워싱턴 대 샬럿 일단 어제 GTD였던 PJ 워싱턴이 아웃이 떴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PJ 워싱턴 정도만 이제 아웃이 떴는데 이거 기준점이 10점이 올랐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222.5였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영상 찍을 당시만 해도 222.5에서 업로드를 하면서 바로 또 기준점이 잠시만요. 몇까지 올랐었더라? 227.5까지 올랐다가 한 번 더 올랐어요. 231.5에서 이건 좀 전에 오른 거군요. 7시 30분. 좀 전에 오른 건데 어쨌든 간에 거의 10점이 올랐는데 사실 저는 애초에 이거 222.5 오바를 볼 때도 230 이상도 가능하다고 본 거긴 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오바를 보는데 솔직히 기준점 1이죠. 기준점 솔직히 10점이 올랐습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222.5 오바 봤을 때는 이거 좀 갈만하다 분명히 주력이든 부주력이든 고배당이든 배팅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9점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솔직히 워싱턴이 템포가 빠른 팀도 아니고 리스크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샬럿 말씀드린 대로 로지어 야투가 좀 터질 수 있어 보이고 지난 경기 부진했기 때문에 워싱턴도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가 나지 않을까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막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기준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브루클린 대 멤피스 이것도 기준점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어제 224.5 기준 오바를 봤는데 228.5가 됐어요. 1, 2점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카일 앤더슨이 빠진 부분이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멤피스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물론 브랜든 클라크가 있긴 하지만 브루클린이 지난 경기 말씀드린 대로 팀이 완전히 개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수비적으로는 멤피스가 어쨌든 공격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가드진에서 확실히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4점 정도 올랐지만 이것도 역시 오바를 보고요. 저는 그래도 브루클린이 이건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팀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1점 이때 저배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 경기 시카고 대 올랜도. 이거 제가 어제 올랜도 프렌을 봤는데 코렌슨이 출전 시 올랜도 프렌을 봤는데 아웃이 떴어요. 아웃이 떴고 여기 이제 우리 집 바그너까지 빠진 올랜도고, 시카고는 역시나 론조볼이 로스터에 이제 들어왔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14, 국내는 이제 12.5인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확인해 볼게요. 13.5가 됐네요. 국내 13.5.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풀 봅니다. 근데 솔직히 코렌슨이 빠진 상황에서 저 경기 배팅 뭐 시카고 마인을 안 보는 거지 올풀 찍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눈 감고 찍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패스를 하고요. 미러키 대 디트, 기준점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14.5에서 15.5가 됐어요. 일단은 디트 같은 경우 이제 커닝햄에 올라와 있고 스튜어트가 빠지게 돼 있고요. GTD에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핸디는 디트가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뭐 커닝햄이 뭐 애초에 뭐 아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뭐 했다 하더라도 핸디는 사실 미러키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러키 최근 어쨌든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15.5지만 마인을 보고요. 이것도 사실 분석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15.5는 가비지가 나도 프렌이 나올 만한 기준점이거든요. 가비지가 나도 뭐 장담할 수 없는 기준점이에요. 진짜 거의 막 30점 차 이상으로 학살을 하더라도 좁혀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찍는다면 배팅을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밀마 찍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언어본은 일단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는데 223.5에서 여기는 227이에요. 그래서 뭐 한 226.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다 올랐냐? 너무 많이 올랐네. 여전히 오바 봅니다. 여전히 오바 봐요. 여섯 번째 경기 댈러스 대 덴버. 어제 있던 라인업에서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덴버 같은 경우 이제 본스 아일랜드가 GTD로 바뀌었고요. 아웃에서 GTD로 바뀌었고, 댈러스는 포르징기스가 아웃이 떴습니다. 또 지지가 복귀하자마자 턴오버를 7개나 했거든요. 지난 경기. 여기 이제 백투백 경기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포르징기스 빠졌으니까 더 좋다는 마인드긴 해요. 덴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덴버 역배승을 보고 덴버 프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프렌을 보고, 언어반은 모르겠다. 둘이 경기하면 보통 완전히 개 언더가 나거나 개 오버가 나는 경기들이 좀 많은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언어반은. 일곱 번째 경기 골든 스테이트 대 마이애미. 이거 제가 골마 가실 분들은 미리 찍으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점이 오를 것 같다고. 일단 회원은 10.5예요. 10.5입니다. 뭐 11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올라가지고 이렇게 10.5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좀 빡세긴 하네요. 이게 한 자리랑 두 자리랑 솔직히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 10.5는 좀 빡세긴 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기준점을 계속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느라고, 이런 거 사실 패스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 두 자리는 조금 빡센 것 같다. 근데 저는 저 경기는 뭐 핸디는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찍는다면 골마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안 건드리는 게 좀 나아 보인다. 포틀랜드 대 애틀란타 승을 보고요. 이것도 핸디캡이 3.5에서 죄송합니다, 5대까지 올라서 한 4.5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케빈 허더나 갈리나리가 이제
출전하는 걸로 보이고 캠 레디시 정도가 이제 GTD에 떠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좀 복귀했습니다. 가드 쪽에 이제 백업을 봐줄 수 있는 힐이라는 이제 벤치 자원도 복귀를 했고 뭐 어차피 뭐 딜런 라이트도 있고요. 벤치 쪽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라인업으로 포틀랜드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지난 레이커스전 너무 형편없는 경기였고 솔직히 애틀란타 같은 경우 트레이 형이 클리블랜드전에 부진하나 싶더니 후반전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살아났고 카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이제 많은 벤치 자원이나 이제 주전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벤치 자원들도 복귀하고 벤치의 뎁스도 조금 넓어진 상황에서 이건 애틀란타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4.5로 바뀌든 5.5로 바뀌든 마인까지 봅니다. 언어바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렵다. 저는 언더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포틀랜드가 많이 넣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가비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까지 가져왔는데 레이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 잠시만요. 네. 새벽에 잠깐 디러스라고 이제 카렌ソニ 타운스가 GTD로 바뀌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뭐 금세 또 아웃이 떴네요. 아웃이 뜬 상황이고 클리퍼스는 여전히 이제 닉 바텀 이렇게 GTD 이렇게 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배팅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오긴 언어바 때문에 가져오긴 했는데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클리퍼스가 브루클린 잡았다고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브루클린은 클리퍼스가 물론 브루클린 정도가 어느 정도 힘 빼고 하더라도 지금 클리퍼 라인업에서 이겼다는 거는 여러 선수들이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좋았다는 거겠지만 이거 브루클린 잡았다고 백투백 클리퍼스를 믿기는 좀 빡세지 않을까 싶고 저는 미네소타 쪽에 손을 그나마 좀 들어주고 싶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218.5인데 해외는 216 그래서 16.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더. 클리퍼스가 최근에 3점이 계속 좋았고 브루클린전에서도 좋았거든요. 오늘 경기 안 터진다고 봅니다. 미네소타의 어쨌든 베벌리라던가 뭐 밴더블릿 이런 선수들을 맞아서 클리퍼스 선수들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백투백인 점도 감안하고 그렇게 봅니다.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에릭 블랙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는데 돌파적인 부분에서 베벌리 같은 좋은 이제 수비 자원들한테 좀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봐요. 언더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배팅 할 만은 해 보여요. 그래서 가져왔겠죠. 주력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뭐 10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은데 NBA 확정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